성대결절이라는 시련을 이겨낸 후부터 박정욱은 마음이 바빠졌다. 오랜 동안 만나지 못한 스승도 찾아뵙고 우리의 전통굿을 한국판 뮤지컬로 재해석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거기에 배우 지망생들에게 전통 연희를 가르치는 수업까지 숨 돌릴 새 없이 바쁜 그가 놓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 공연장이 있는 건물 지하실로 내려온 박정욱. 그런데 방 안에는 수백 벌의 옷들이 걸려 있다. 웬만한 한복 제작실과 견줄 만큼 의상이며 옷감들이 가득한데. 여긴 제 작업실인데요. 의상 소품 이런 거 연구도 하고 여기 앉아서 네, 의상 제작을 제가 하니까 여기서 다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건 이제 황해도 굿할 때 입는 굿이 굉장히 무대를 화려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상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굿을 자꾸 무대화하는 건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의상이에요. 소리할 때는 보통 이런 쾌장하는 이런 옷을 입어요. 서도 소리 할 때. 이런 쾌장은 또 뭐 병강세 타령 이런 거 할 때 주로 입고. 그러니까 노래에 따라 옷이 이렇게 맞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노래가 난이하다 이러면 좀 이렇게 좀 화려해 보이는 거 이런 걸 주로 입고. 박정욱은 공연 때 필요한 모든 의상을 직접 디자인한다.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려는 욕심이기도 하지만 실은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다. 한복 학원에 가서 재단하는 것도 배우고 바느질하는 것도 배우고 그 배워서 이제 왜냐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의상비. 그래서 의상비를 줄여요. 소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넉넉했던 적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모두 소리에 쏟아부었다. 47. 친구들이 기반을 잡고 가족을 꾸릴 때 박정욱은 소리라는 세상 안에서만 머물러 왔는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 참으로 미련하게 살아가는 아들이 어머니는 안쓰럽다. 어릴 땐 소리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해도 뒷바라지 해줄 형편이 못 됐고 결국 제 힘으로 해보겠다며 아들은 집을 떠났었다. 전혀 이 멋이 국악이 멋인가 안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지가 서울 간다고 떠나서 울기만 맨날 지갑을 자꾸 울었지. 그때 이제 우리가 너무 고생길로 들어서 실패하고 그래갖고 집단에 이제 엄마 도울기라고 그래 떠났죠. 그래서 많이 울었지. 수도 없이 울었어. 많이 울었어요. 어린 아들의 뒷모습이 가슴에 얹혀있는 어머니다. 열아홉이었다. 원기인간 천만사의 강허연을 반사구다고 운경월서를 붓을 삼아 남은 시우를 서울만 가면 내가 번 돈으로 마음껏 소리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부푼 꿈을 꾸었었는데 현실은 달랐다. 공사장이며 도축장까지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고 눈칫밥 먹고 한대짬을 자야 했던 고단한 세월. 맨 그때는 야간 다방? 잠자는 다방 이런 데가 있었어요. 벌써 80년대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전전하고 노숙자 아닌 노숙자도 됐다가 그러면서 이제 남의 일을 하면서 남의 집 있으면서 이제 또 저녁에는 공부하러 가고 또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 이제 제가 해야 될 게 이제 이 국악이니까 또 그런 데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를 보면은
한숨도 눈물도 남몰래 삼켜야 했다. 삼경을 결들이고 시전일 편을 왜 일적에 차라리 그렇게 꾹꾹 눌러 담았던 서름은 그의 소리에 섞여 터져나왔다. 제가 27, 8 막 이럴 때 나가서 소리를 막 하면 사람들이 다 사람은 굉장히 명랑한데 소리가 왜 저렇게 처절하냐.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냐고. 저 별로 슬프지 않아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서도소리를 잘 소화해낸 것도 그런 생활 속에서 나온 거였어요. 서도소리라서 운명적으로 제 인생하고 서도소리하고는 어떤 운명인 것 같아서 거역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운명이 소리를 하도록 정해진 거라면 시련도 역시 내 몫이었겠지. 삼동에 나고 이빠른 19 청년의 꿈은 30년의 세월을 거쳐 평생 놓을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도시의 어둠이 내리앉은 늦은 저녁.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학교 끝나고 왔니? 네. 박정욱의 제자 정화가 소리 수업을 위해 달려왔다. 고각중학교를 다니던 정화는 서도 소리를 배우고 싶다며 물어물어 박정욱을 찾아왔다. 그리고 목 마를 때 항상 물 많이 마시고. 네. 어쨌든 해보자 국어 공부. 네. 어떻게? 유장하게. 기영이 이러니까. 서도 소리를 접한 지 이제 3년. 심하게 떠는 요성이 아직은 벅차다. 한 번씩 돌리니까 안 되지. 붉은 날과 짝을 짓잔다. 날렸네. 한 번밖에 안 돌려. 나 돌리라니까. 나 정이 태산입니다. 약간 덜 돌아가는 건데. 그가 돌아가야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없는 하늘 만들기도 그렇고.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벽에 부딪힌 듯 답답할 때. 가만히 있어. 줘봐. 내가 들어봐. 이럴 때면 박정욱은 그의 스승에게서 해답을 찾는다. 박정욱의 스승이었던 고 김정현 선생의 소리. 영변가? 영변가가 몇 번에 들어있지? 5번이요. 5번? 네. 그래, 영변가를 한번 선생님 소리로 들어보고. 진짜 자연스럽지. 박정욱은 직접 녹음한 김정현 선생의 소리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수시로 듣도록 당부한다.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 막 울컥하는 게 좀 있어요. 많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좀 강하고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소리 그런 거. 우리 선생님이 저 선생님한테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배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선생님은 자기 부모님 같은 선생님의 소리를 들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3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저한테서 부족한 점이 우리 선생님 음반에서 이렇게 묻어서 또 영향력을 미치면 미처 제가 못 찾아낸 것도 여자기 때문에 찾아낼 수도 있어요. 방 흔들지 이렇게. 병든 몸으로도 정욱에게 모든 걸 쏟아 소리를 가르쳤던 스승은 서도 소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늘 물으셨다. 그런 스승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다. 그리고 수백 년 대물림해온 서도 소리를 꼭 지켜나가고 싶다. 단 한 명,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그 뼈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생기고 또 그런 제자가 있다면 선생님의 그런 선생님의 소리, 선생님의 소리, 그 소리를 제대로 물려주고 싶다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며칠 후 플랜카드 좋다. 건데 옛날 사진으로 선생님 엄청 좋아하시네. 골라서 모니터를 보는 박정욱이 신이 났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기 공연에 이응관 선생을 모실 수 있게 된 것. 기다렸던 무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